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랄까,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랠리 같은 거 없다. 뭐 이렇게 못을 박는 것 같은.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예, 조정받고 21선 확인하고 다시 가는 게 있는데, 요 구간에서는 급등 패턴으로 볼 만한 그런 흐름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미세하지만 요 당시에는 있었고, 요때는 있었으니까 요 중심선에서의 반등도 나오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확률이 높은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중심선 지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21선 지지 정도 해서 마지막 그 흐름까지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입니다. 그러면 한 2, 3일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하고 공매도 시작으로 끝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으니까, 공매도 재개 전에 뭐 짧은 랠리를, 이런 부분들은 다소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나쁜 상태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수급 측면에서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규모로 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선물하고 동시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요건 시장 전체를 팔았다는 정도를 넘어선 이 하방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방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팅했다. 근데 공매도 재개가 곧 앞두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상당히 나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소형주는 낫겠지. 상대적으로 나을 건데, 근데 항상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무슨 상대적인 게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살 생각이 없는데 8만 원대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뭐 극단적으로 하겠습니다. 간다는 게 아니라 5만 원까지 삼성전자 떨어집니다. 그럼 중소형주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요거 매도하고 삼성전자 저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급이 공매도 허용된 종목에서만 나빠지는 거지만, 걔네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빠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매도 재개가 공매도 종목뿐만이 아니라 공매도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에도 이 지수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크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더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시장이 큰 조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소형주까지 공매도의 영향이 전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조정을 받긴 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주도하는 코스피와 개인이 주도하는 코스닥은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요 보시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을 합치면 개인의 거래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압도적입니다. 90%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영향력을 덜 받는, 코스닥 시장 자체로만 보면 사실 코스피보다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판다는 전제로 나은 부분이 있고, 이격이 크게 벌어졌으니까 조정을 받지만 요 이전 고점 자리하고 요 21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니까 외국인 매도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그런 강점하고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을 사용할 경우에 국내 투자자들이 수혜를 보는데, 코스피에 대해서 부양책을 쓰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이익을 본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정부가 주식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때도 코스닥 위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코스닥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안전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더 양호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들,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보유 종목들도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갈 종목들은 가는데, 여기 예를 들면 그 유수홀딩스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뭐 워낙 명확하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제 갈 길을 갑니다. 이게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대형주에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제 갈 길을 간다라는 부분이 다소 어렵습니다.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 게 아니라 뭐 코스피 200을 통째로 담는다든지, 코스피 200을 또 통째로 판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장 전체를 사고 파는 걸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별적인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중소형주들이 제 갈 길을 가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유동성이 나쁘지 않을 때 뭐 딱히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단기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분위기는 양호하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온 컴포텍은 뭐 딱히 이것도 뭐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뭐 NHN벅스도 뭐 여기서 바닥 만드는 것만 해도 만족해야 될 것 같고, 제너레이도 뭐 딱히 없고, 예, 액트가 큰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만 조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액트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어제 좀 허탈감은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요 변동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한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 여기서 팔아야지. 뭐 목표가를 갖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팔아야지. 팔렸네? 많이 떨어졌네, 사야지. 뭐 이런 우연적인 경우가 아니면 요런 파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주가를 만들어가는 쪽에서 컨트롤하는 거고, 이렇게 한번 빼보고 다시 올려보고, 근데 이게 빼보고 올려보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그냥 화석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동이 얼마가 나오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변동에 그냥 무감각하게 있다가 나중에 시세 내면 수익 내는 거고, 시세 못 내면 그냥 다음 종목 다시 찾아서 가는 거고, 이런 건데,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요거를 아쉬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심리가 되냐면, 다음번에 여기 올라갔는데 또 내릴 조짐을 보인다.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크게 못 먹습니다. 그런 잔파동을 신경을 쓴다 보면. 물론 10%의 변동이 잔파동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신경 쓰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계속 흔들면 뭐 소위 표현하는 개미털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그런 게 나와서 동요가 되면 결국은 수익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견디다 보면 너무 어렵다, 주식.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나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살 걸,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데 여기서 팔았다. 그냥 올라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못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뭔가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로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불로소득을 세상에 어떤 바보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고, 그림 속의 떡일 뿐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액트가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좋아졌을 때 주가, 지금 주가 해서 요것만 먹겠다. 요 사이에 잔파동은 난 몰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액트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5,000원대에서 매물을 많이 먹어놨습니다. 그럼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고, 그 주체가 어쨌든 자기도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니까 오르는 방향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을 써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올라가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먹여주느냐?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럼 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물량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뭐 이거 내리니까 허탈하다. 이게 그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걸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차피 내가 못 먹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리든 말든 별 감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제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제가. 예, 맞습니다.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항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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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런 확실한 목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가 진짠지는 모릅니다. 이게 진짜 개미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올라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밀렸을 수도 있고, 예, 뭐 어떻게든 모르는 거지만, 맞든 틀리든 이게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저렇게 해야지, 저러면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간 보는 사람들은 간제비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매매를 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뭐 보고 대응해야지, 상황 보고 대응해야지,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맞을 만한 확률이 높은 거에서 맞을 때까지 기다려본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유양 DNU 상장까지 기다려본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게 맞든 틀리든 이건 개미 트리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난 이거 간다고 보고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태기를 해야 되지. 상황 보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래야지. 절대 이거는 수익 못 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분이 뭐 로또 복권 당첨자도 나오는 세상인데 800만 분의 1의 확률도 나오는 세상인데 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어쨌든 그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간단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한 몇 달만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저 새끼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뭐 재방송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터리 다음 모터. 그리고 모터에 대해서 이제 이 보고서들이 나올 겁니다. 그 뭐냐면 시장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조금 빨리 짚어냈을 뿐이고 뭐 그게 대단하거나 뭐 나 잘났지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이 아니 전기차가 나오면 배터리가 뜨지 않겠냐. 근데 알고 보니까 배터리는 그냥 기름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기름통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예, 모터가 구동의 핵심이니까 모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배터리가 흔하기만 하면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 일반 내연기관차의 휘발유통이랑 뭐가 다릅니까? 비싼 휘발유통에 한 거니까. 그래서 모터 쪽으로 무게가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빨리 언급을 한 거고, 이제 시장에서 슬슬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의 근원? 요거는 뭐랄까, 조금의 마음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불의를 보면 잘 참는데, 불이익을 보면 못 참습니다. 예, 불의는 잘 참습니다. 근데 제가 공동체 의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소액주주분들의 불이익이 결국 나의 불이익이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용기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한번 살다가 가는 세상, 이 죽음이 왜 두려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귀신이 왜 무서울까?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귀신이 왜 무섭다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도달한 건, 귀신이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럼 죽음이 왜 무서울까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삶과 죽음으로 생각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도달한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있고 그 전의 기억들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다가 죽으면 그대로 계속 자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그때 제가 잘 살았다면 어느 집에서 응애 하고 울고 있을 것이고, 제가 잘못 살았다면 이런 소리를 내거나 음메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어떤 벌레가 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왜냐면 조금 더 나가면 이 전체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봤을 때, 우주 자체가. 왜냐면 물리 법칙이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봤을 때 살고 죽는 게 시간을 떼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게 크게 다를 게 있겠냐, 요런 거 하고.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는 좀 초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사는 게 한편의 동영상처럼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정해진 대로 갈 것이고, 그럼 제가 살고 죽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용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 나쁘게 표현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확실히 외국인이 신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현선물 동반 매도했으니까 공매도 전에 이미 어떤 경고다, 이거는. 대형주는 다 팔아야 될 것 같다. 물론 어떤 대형주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조정을 덜 받고, 그리고 이미 추세가 돌아선 종목들은 공매도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예쁘게 적당한 보약 같은 조정을 받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서 나빴던 종목, 이렇게 가다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추세가 꺾이는 겁니다. 이 공매도를 기점으로. 그래서 저는 공매도 전에 대형주 다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제가 지금 대형주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공매도도 그렇고 MSCI에서 중국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흥국 펀드에서 우리 한국 증시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 900만, 1000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결국 중소형주로 오실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 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 전량 매도, 대형주에 한정해서 전량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런 것도 경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내가 산 종목들은 왜 맨날 내려가,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반대로 밑에 싸게 사야지. 기다리면 기가 막히게 안 내려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종목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경험을 하고 뭐 나중에 사지든 안 사지든 이런 심리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산 거 안 올라가고 짜증나는 것도 내 마음의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그걸 안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남 탓을 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현상을 잘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습니다. B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가다 내려갔습니다. A 종목을 보유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B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해보고 이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선택의 당시에는 누가 얘기를 했든 뭘 했든 A보다 B가 유망할 거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한 건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 뇌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편집을 해버립니다. 이 당시에 생각했던 B가 더 잘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까그리 삭제가 되고 A를 긍정적으로 봤던 생각만 남아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게 수면에 떠오르면서 아주 강력하게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이거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얼만데 이거 가지고 손해보고 근데 이 계기가 됐던 누군가를 찾아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요거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을 땐 그렇게 내리던데 밑에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요 입장 바뀐 부분만 잘 알게 되더라도 요런 부분에서의 사고를 깰 수가 있습니다. 남 탓하는 사고. 야, 삼성전자 한번 사봐. 안 사가지고 올라가면 그때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근데 다른 친구는 야,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돼. 이런 겁니다. 한 명은 사라 그러고 한 명은 사지 말라 그러고 올라가면 내가 판단한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사지 말라고 한 얘가 원수가 되는 거고 안 올라가 내리면 사라는 놈이 원수가 되는 거고 무슨 판단은 본인이 했는데 결과 나오면 남 탓을 합니다. 차라리 결과 나오기 전에 남 탓을 하면 됩니다. 야, 너 그 말이라고 하냐? 난 삼성전자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데 넌 이걸 나한테 추천하고 야, 너 진짜 친구 맞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든 하는 것과 결과 나오고 나서 뻔히 다 안고 길이 다 나오고 나서 탓을 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 탓을 하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이 머리가 너무 편집을 해버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누구 탓? 내 탓이다.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예, 유한타는 다음에 혹시 추가 모집을 하게 되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있으니까 수시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해놓고 한 번에 받고. 예, 그런데 다행히 시장이 좋고 그래서 유한타 증권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셨다는 전제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예, 대한항공. 근데 대한항공밖에 없었나? 예. 네, 일단 대한항공은 그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놓고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권리락도 나왔고 유상증자의 신규 상장 물량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신규 상장 물량만큼은 수익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차하면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 뭐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체 확진자 숫자로 보면 아직도 증가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걸 생각하면 뭐 소비 관련돼서 보복 소비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만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이상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항공주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말씀하시면 일단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좋지 않다. 그리고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부정적인데, 그나마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반등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주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모터 관련해서 S&T 모티브가 언급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모터 시대라고 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모터 부분이 꾸준히 성장하고 최대 매출 부분이 됐다. 예. 그래서 전문 모터 업체에 걸맞는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글쎄 이 회사가 모터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트렌드만 놓고 보면 적절한 어떤 평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듯이, 예, 마찬가지로 이 S&T 모티브도 모터 관련주로서 좀 그런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그런 구조고, 이 회사가 뭐 연간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보면 현 주가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토로 한번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장에서 어떤 테마로서 관심을 받으려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주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긴 하지만, 작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아주 낮은 종목들, 뭐 500억, 1,000억짜리 종목들이 시가총액 1조 원 찍으면서 뭐 20배 정도 오른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스타 종목이 되는 거지.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입니다. 1조 원이면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게 뭐 대형주 못지않게 무겁다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증권사 보고서 하나에 엄청난 어떤 드라마틱한 추세 전환을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직까지 좀 어렵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S&T 모티브가 모터 관련해서 주목을 받으려면 적어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회사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서 하나 정도로 나왔다, 이걸 가지고 뭔가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부진합니다. 코스피가 어제 박스권 상단을 찍고 내려온 것과 별개로 삼성전자는 4월 초에 또 단기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흘러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따져보는 거, 이게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지금 특별 배당이나 이런 거 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도 반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오버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이거 고점을 돌파를 해서 나오는 흐름이 되려간다면, 그럼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여기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 다 합치면 수십조 원인데, 이 가격대에서 이 수십조 원의 개인 투자자들 매도를 다 쓸어담고 올릴 만큼의 동력이 있느냐, 지금 시장이. 예, 그렇게 봤을 때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매도할 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내리면 물타고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세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내려갈수록 더 강해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황금성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산다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 팔기 좋다라는 거니까, 팔기가 좋고 사서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급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또 뭐 크게 내리거나 이런 건 없을 거고, 시장 대비해서 계속 약한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자들 손가락만 빨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물론 삼성전자 기업이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투자 매력이 부정적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 다루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예, 일단 고려아연 보고 생각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아연도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고려아연이 이제 시장이 죽느냐 사느냐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올라가는데 어떤 그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게 검은 돈의 세탁용이나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둘 다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논리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금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금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근데 금하고 은같이 불변하는 그런 물질에서 수익을 보는 게 고려아연이고, 그래서 고려아연이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거기서 수익의 확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주가가 살짝 부진한 건 맞는데, 그래도 고려아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공매도 관련해서 어떤 시장이 망가지는 일이 생겼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 안전자산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에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저는 다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몇 가지 남긴다라고 하면 이미 바닥 기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고려아연처럼 조정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애들은 그나마 좀 우선순위를 뒤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상화폐 시장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조만간에 가상화폐가 끝장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가 끝장나면서 고려아연이 관심을 받는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부진한 상태에서 대체가 될 만한 종목들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오늘 빠진 것과 삼성전자가 빠진 걸 보면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다소 크다. 그리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이니까 지금 와서 삼성전자 담아봤자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는 꼴밖에 안 되니까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왜 이렇게 오타나지?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나 이런 종목으로 대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얘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삼성전자보다 더 내릴 겁니다. 근데 더 내린 이후에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이 종목들을 편입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삼성전자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종목 다루려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